생활의 일부, 네, 그런 감명을 갖게 된 거죠.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진짜 잘 안 되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안성시 일중면에 살고 있는 황운구라고 하고요. 지금 귀촌한 지는 한 10여 년 된 67세 된 가난한 농부입니다. 오늘 제가 제 인생의 60평생 세월 동안의 내 인생의 책을 선정하기에는 너무 이제 광범위해서 사실은 제가 3분기로 나눠 첫째 이제 청소년기의 갈매기 꿈과 청년기의 월든과 중장년기 무소유나 그 인간 관계론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첫째 청소년기에 제가 접했던 책으로는 갈매기 꿈이 있는데 리처드 바크가 1970년대에 발간된 우화적인 신비주의적 소설입니다. 청소년기에 내가 갈망을 했던 그 어떤 인생의 목표를 단지 지금 당면한 학습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꿈을 저한테 실어줬던 책인 것 같습니다.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는 갈매기를 통해서 우리가 단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비행하는 것 자체, 그리고 가장 높이 날을 수 있는 그 한계점까지를 도전을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더구나 그 시대 1970년대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독재정권, 군부 독재 정권 아래에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젊은 청년들한테도 그 많은 꿈을 주었었던 것 같습니다. 우리 때만 해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시험이 있었어요.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시험을 보면서 팔을 다쳐가지고 소위 그때 얘기하는 인류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.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됐어요. 그때 우리 학원들이 종로나 이런 쪽에 많았었는데, 그래서 종로 학원을 다니고 또 도서관을 다니면서 도서관에서 내가 접하게 된 거예요. 당장 내일 모레가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, 그 당시에 이걸 한번 도서관에서 우연찮게 보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한 2번, 3번을 읽고 그 후에도 고등학교 재학할 때도 마찬가지로 읽었었던 책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청년기에 그 월든이라는 책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. 그때는 이제 내가 사회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진짜 이렇게 살다 너무 무의미하구나.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고 퇴근하고 도저히 내 시간이라는 걸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, 내가 이렇게 지내다가는 진짜 무의미하게 그냥 생을 마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월든을 내가 만나게 된 거예요. 이 소로라는 사람도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사회적으로도 저명한 그 사상가지만은 이 사람도 그러는 단계를 어느 순간에 느끼면서 월든 호숫가에 조그만 오두막 집을 짓고 약 한 2년간에 걸친 그 자연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연과 교감을 하는 내용을 적은 책이죠, 이제 월든이. 거기에 이제 영감을, 내가 훗날 나이가 좀 들어서 나도 저런 식의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진짜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이 사람이 자연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를 보여주는 문구들이 있는데, 아침은 언제나 나의 생활을 자연 그 자체처럼 소박하게 순결하게 지키라는 초대장과 같다 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와서 꽂히는 거예요. 오두막 자체에 대한 또 애정도 굉장히 컸어요. 자기의 오두막은 그냥 아늑한 자연의 항구다. 그래서 밤의 물고기들과도 교신을 하는 그런 장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오두막이나 자연에 대한 그 애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훗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디 지방이나 이런 호젓한 호숫가에서 저런 삶도
내 삶의 일부가 되면 괜찮겠다라는 이제 그런 감명을 갖게 된 거죠. 평생을 살던 서울이라는 그 거대한 도시를 빠져나와서 지방에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. 왜 굳이 서울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시골 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했었던 게 이런 그때 느꼈던 어떤 감정대로 내 감정대로 이끌려서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던 그 답답한 그 도시를 답답하지 않다고 느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어차피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게끔 되는 과정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과 그건 자연과 함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진짜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뿐이지 다른 어떤 내가 뭐 거대한 이상해 가지고 뭐 귀촌 가서 자연스럽게 뭐 농사를 짓고 이런 생각에서 왔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. 아팠을 때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계속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녀야 돼. 정기적으로 다녀야 되는데 일단 서울까지 다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 위에는 뭐 특별하나 불편하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. 그 문화적인 어떤 저기 시설도 그렇고 주위에 이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요.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점점 더 미소를 잃고 있다. 소리 내어서 이렇게 웃어본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래에 들어서 자꾸 잃고 가는 이제 살아가는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전에 읽었었던 그 책 중에서도 미소의 가치가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다고 카네기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읽게 되는 거죠. 이제 미소가 받는 사람의 마음은 풍족하게 해주지만 주는 사람의 마음을 또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어떤 명언. 또 미소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부자인 사람은 없고 그 혜택을 누릴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런 얘기. 그 다음에 이제 무소유에 관한 부분인데 법정 스님을 제가 좋아하는 스님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항상 주장하는 게 무소유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. 뭐 다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소유를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 욕망 자체가 육체의 범주를 넘지 못하고 계속 추구를 하게 된단 말이죠. 내가 가령이 들어서 텃밭을 뭐 10평을 짓는데 10평 가지고 올해 조금 모자랐어. 먹다 보니까 뭐 조금 모자랐다고 쳐도 내년에 그럼 난 15평을 지어야지 20평을 지어야지 하는 게 아니고 내 10평에 맞는 그런 내 생활을 거기에 맞춰야 되겠다. 무소유의 개념을 이제 실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. 우리가 이제 갈 길이 거의 다 돼 왔단 말이죠. 길은 아무리 길이 길어도 끝이 있는 법이고 그럼 우리가 이제 끝을 향해서 지금 가는 이 마당에서 굳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. 그냥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진짜 부끄럽지 않게 완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. 인생이 요즘 뭐 100세 인생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상황까지를 우리가 계속 같은 패턴, 이러한 모습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점차 가면서 줄여가면서 생활을 해야 100세를 가든 200세를 가든 거기에 맞춰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내가 젊었을 때 같이 활기찬 경제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지금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무소유 조금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트레이닝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일단 청소년기에 제가 느꼈었던 책에 대한 감정은 내가 어떤 진로를 정하기 전까지는 그냥 닥치는 대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. 또 식구들 자체가 책들을 좋아해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가 좀 지나면서 전공을 내가 택하고
그 어떤 분야에 매진을 할 수 있는 때가 오잖아요. 전공 서적을 보기에도 너무 벅찼었던 그런 시절이었고, 그래도 짬짬이 내가 많이 좀 보아왔던 게, 그 당시에 느꼈던 거는 책은 항상 전공 서적이 됐든 뭐 문학 서적이 됐든 이런 책을 손에서는 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 게 그 시기예요. 사실은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남들은 공부에 대한 책, 전공에 관한 서적을 많이 봤지만은 틈틈이 그래도 이런 문학 서적이나 아니면 이제 에세이집이나 이런 걸 많이 봐왔었던 게 도움이 됐고, 그다음에 이제 중장년기 이후로는 시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, 그리고 살아왔던 이제 세월을 반추를 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, 나한테는 책은 뭐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, 지금도 뭐 꾸준하게 책은 보고 있어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이제 우리 나이 때 60 플러스 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사회에서의 경제 활동이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여유는 사실 없어요. 그러다 보면은 그 남는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이냐. 이 책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이 다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, 항상 그래서 책을 여러분들도 같이 지역마다 이 작은 도서관에도 많고 구비되어 있는 책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틈을 내서 이렇게 도서관을 방문을 하고 책을 같이 보면은 사회가 훨씬 좀 더 풍요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